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추리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리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구형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 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 서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몽성,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오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30년 전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는데요. 특검의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의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들어선 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는 논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30년 만에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곳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은 건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입니다. 150석 규모로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